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그리고 종목별로 저희가 남은 5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도 두 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대표와 오늘 이가람 매니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1년치 공급이 매진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또 반도체 종목들 오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또 코스피 지수 상승을 또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지금 증권사에서 12개월 선행 주가 순자산 비율 그러니까 PBR이 지금 1.0배로 밴드 하단에 근접했다면서 지금 저평가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삼성전자가 4거래일 만에 6만 원 선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외국인이 아직도 매수세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건희 대표님, 삼성전자에 저가 매수할 바에는 이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른 쪽을 보자 이런 이야기가 좀 팽배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 정말 길게 볼 사람이 아니면 지금 접근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세 오늘 좀 끝까지 확인해 보긴 해야 되는데 조금은 좀 잦아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창구 흐름만 보더라도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진정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남아 있는 숙제가 이제 이게 언제쯤 확 돌아설 거냐 이런 문제인데 모멘텀이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당장 실적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제 내년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제 뷰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6만 원 이하면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건 맞는데 적어도 아주 초장기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반도체 관련주를 찾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대형주 SK 하이닉스가 더 나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든지 한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PSK 홀딩스 정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그동안 좀 확인은 좀 해봐야 되는데 검사 장비 이미 실적 발표한 테크윙도 한번 이제는 조금 좀 봐도 되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검사 장비 쪽도 여전히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시켜봐야 한 대여섯 종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좀 보시면 그닥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검사 장비 쪽도 테크윙이라는 종목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바라본다면 삼성전자 지금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물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잦아들긴 했거든요. 근데 쉽게 이렇게 매수세로 확 전환이 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를 바라보고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둘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아가는 전략이라면 당연히 6만 원대 아래에서는 일단 사고 봐야 될 것 같고 밀려봤자 앞으로 한 10%대 안짝일 거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모아갈 만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단기로 보더라도 이번 주는 TSMC의 어닝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TSMC 때문에 하이닉스가 조금 더 올라갈 걸로 보여지지만 삼성전자 또한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 매수가 잠깐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걸로 봤을 때 결국 이제 매도세는 어느 정도 이제 마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다라고 한다면 단기 상승 좀 가능할 수가 있는 거라서 삼성전자 또한 단기로 좀 뭔가 좀 비중을 실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도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오늘 아침처럼 반도체 소부장들로 매수가 좀 많이 퍼집니다. 그래서 약간 수익률 쪽으로 보신다면은 삼성전자를 보면서 삼성전자 쪽과 연관되어져 있는 밸류 체인들로 보시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도 괜찮겠지만 좀 스윙 관점에서는 삼성전자 향수해주를 바라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섹터 내에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필옵틱스는 15%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6일에서 9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위치한 앱솔릭스 글라스 기판 생산 시설의 애널리스트 라인 투어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제가 생쇼 시작할 때 12시 부에서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리라는 소재 특성상 공정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왜냐하면 유리가 잘 깨지잖아요. 근데 이래서 양산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이번 투어에서 팹이 원활하게 또 가동되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소식에 SKC에 대한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했고 증권사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데 이건희 대표님. 유리 기판도 HBM에 이어서 반도체 주도 섹터로 좀 자리할 수 있을까요?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잖아요. 일단 아직은 꿈이죠. 꿈인데 이제 그 라인 투어 하면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앱솔릭스에서 이제 생산하는 그 제품들을 보면 지금 이제 시제품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걸 테스트하고 여기다가 이제 회로도 그려보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라인이 돌고 있는데 그 라인을 이제 투어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구나라는 얘기가 들리지만 여전히 근데 이게 상용화되려면 한 26년 이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대장주는 여전히 SKC로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장비 납품하는 주요 업체, 그러니까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한미반도체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필옵틱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두 종목 중심으로 뭐 매매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 오늘은 이제 SKC가 보여주듯이 윗꼬리를 그러니까 음봉을 지금 만들고 있죠. 그 얘기는 이제 라인 투어 갔다 와서 이제 한번 일시적으로 한번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심은 아마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제 필옵틱스는 여전히 23,000원대를 유지한 걸 보면 향후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작용을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필옵틱스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중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TSMC가 하고 있는 코어스라는 이제 그 패키징 방법이 인터포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자체가 웨이퍼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웨이퍼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시간 때문에 여전히 지금 조금 필요성은 점점 높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필옵틱스는 추가적인 상승세 조금 더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저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SKC 이번에 또 애널리스트 투어를 진행한 SK 앱솔릭스는 지금 미국의 애틀랜타에 생산 거점이 마련되어 있고요. 미국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2025년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뒤를 이어서 삼성전기는 다양한 파일럿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점, 앞으로 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잘 갈 때 같이 좀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게 변압기랑 전선주들인데 오늘 관련 종목들 훈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네.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와 함께 전력기기의 슈퍼사이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인데요. AI 반도체와 전력 설비 주가 이런 커플링 현상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저는 그 커플링도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못 가더라도 전력 설비와 관련된 전력 기기 종목들은 주가 하락은 적어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CNBC와 엔비디아의 젠슨항의 또 인터뷰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도 전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한 10년 뒤에는 지금 대비 한 20배 정도의 전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미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정부 정책 때문에라도 지금 변압기 자체가 지금 교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아마 더 많이 증가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뭐 제1레티라는 종목도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고, 그거 이외에 뭐 제롱전기나 뭐 산일전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변압기 종목들은 반도체 올라갈 때는 당연히 따라 올라가겠지만 반도체가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아마 개별적으로도 미국에서 올라가게 되면 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섹터가 될 거니까요.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또는 그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시면서 충분히 또 매수할 만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일단 우주항공과 로봇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우주선이죠. 스타쉽이 5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 초반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로도 수급이 유입됐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남은 오후장 우주항공 관련 종목도 지금은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것 같진 않은 모습이에요. 그쵸. 수익을 실현하는 게 낫겠죠? 사실 이 관련됐다라고 해서 국내에서 관련 종목이 올라간 적이 거의 없었고요. 실제로 지금 납품하고 있다는 종목 자체도 지금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너무나 자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도 섹터가 아닌 쪽을 굳이 봐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좀 올라왔을 때는 일부 수익 실현 맞을 것 같은데 다만 한 종목인 요 HVM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하나가 오늘 아침에 좀 올라가 주고는 있어요. 근데 뭐 HVM은 우주항공과도 연관성이 있고 전쟁과도 연관성 있는 테마 종목이라서 HVM 이 한 종목 빼놓고 나머지 종목들은 일부 차익 실현 맞을 것 같고 이 우주항공이랑 근데 전쟁과 같이 엮여져 있는 HVM 같은 이런 소부장 작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가지고 있지만 내일까지 조금 추세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스타쉽의 이슈가 또 로봇주들 상승도 견인했습니다. 아까 이 스타쉽이 쏘는 영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착륙을 할 때 그동안에는 이제 지상 착륙을 위한 장치를 이제 로봇팔로 이번에 스타쉽이 이용을 했거든요. 이 로봇팔을 이용하면 지상 착륙을 위한 장치가 필요 없어서 이 재발사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또 로보택시 행사에서 공개된 옵티머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로봇주들로도 오늘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로봇주들은 금리 인하 수혜주로도 꼽히잖아요.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찐 반등 이제 시작된 걸까요? 아니면 단기적인 반등, 이슈에 따른 반등에 그칠까요? 아직은 이슈에 따른 반등으로 보이고요. 이제 지금 뭐 보피 출시한다고 그러고 지금 얘기도 또 좀 조용해졌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뭐 옵티머스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고 했는데 일단 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도요타 자동차,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에 뭐 납품을 시작했다, 뭐 가시화가 됐다, 뭐 기사가 전자신문에 실렸는데 회사에서는 일단은 좀 뭐 이거 고객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여전히 이제 기대는 많은데 아직까지 이제 그렇다 할 뭐 이제 실적이라든지 매출이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게 로봇주다 보니까 좀 답답한 구간에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멘텀이 생길 때 원래 이런 좋은 모멘텀이 생기면 진짜로 이제 테마가 형성될 때는 급하게 올라가죠. 적어도 이제 5에서 한 10% 가까이 이제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섹터인데 지금 대부분 다 2, 3%대 있다라는 거는 그냥 시장의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생각보다 빨리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 효과의 우주항공과 로봇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2차 전지주들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미국 증시에서 또 8% 넘게 급락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그래도 테슬라가 앞으로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밝혔거든요. 그쵸. 지금 빠질 때 조정일 때 좀 매수해봐도 괜찮을지 오후장 2차 전지 투자 전략 세워주실게요.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배터리 빠지는 거를 사기보다는 좀 다른 데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트럼프에 대한 당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주고 있어서 아마 한 달 동안 약간 잘못하게 되면은 좀 악재성 재료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보다는 다른 데가 낫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잠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LG엔솔이 많이 올라가다가 LG엔솔 자체가 조금 꺾여 내려갈까 말까 약간 애매한 모습을 만들고 있고요. 아침에는 음봉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 조금 양봉을 만들고 있지만 LG엔솔을 제외한 나머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인 상태에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서 저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오늘 반도체가 올라갈 때 조금 차익이 나오면서 밀리고는 있는 종목이 있지만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오늘 금융주가 다 같이 강세가 있는데요. 메리츠 지수도 신고가에 올라가 있고 KB금융 자체도 지금 오늘 신고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는 금융주들이 10월 달에 주전환 발표하고 이행 발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반영도 되고 있다고 본다면 금융주에서 순환매가 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뭐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와 같은 종목들도 올라갈 수가 있으니 차라리 지금 상태에서는 배터리 관련 종목들보다는 뭐 제약바이오나 AI 반도체 아니면은 10월달 이 모멘텀이 있는 금융주 쪽에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보다는 제약 바이오나 금융주가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융주 짚어주셨으니까 제가 짧게 하나 추가 질문 드리고 제약 바이오 섹터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네. 할게요. 지금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들이 정말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국내 금융주들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주 환원 정책 등을 담은 기업 가치 재고 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대감에 KB금융이 지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6% 넘는 지금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5%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 아까 뭐 신한지주 같은 종목은 오후장에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금융주들 지금 사도 늦지 않은 건가요, 그럼? 네, 저는 지금 올라가는 KB금융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지금 KB금융도 이번 달에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계획 발표인 거고요. 지금은 이행 발표가 안 나온 게 신한지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신한지주와 같은 종목들은 이행 발표가 좀 굉장히 세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한지주 괜찮고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도 지금 계획 발표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다다음 주에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 올라가지 못한 금융주 쪽에서 대형 은행주 쪽을 보신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매매 보신다면 앞으로 한 2주 정도 보유 관점에서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주들 남은 오후장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빠르게 또 제약 바이오 섹터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내일 드디어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에 상륙합니다. 자료를 하나 보면 삭센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용화가 되고 있는 삭센다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이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되고요. 체중 감량 효과도 임상 시험 결과를 보시면 한 2배 정도 더 높습니다. 가격은 2배는 조금 안 되지만 한 80만 원 안팎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희 대표님, 우리 대표님은 날씬하셔서 안 맞으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이백 현재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펩트론과 인벤티지랩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 이 위고비가 출시된다면 비만 치료제 종목들 남은 오후장에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지금 조금 유통 관련주들은 좀 뭐 빠지죠. 블루엠텍이 밑꼬리를 좀 달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좀 저는 이제 유통주들은 많이 반영시켰다. 뭐 이제 유통이 많이 되면 될수록 돈은 더 많이 벌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익폭이라는 게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유통사들 보다는 뭐 새로운 유통사 관련돼서 또 이제 뭐 보령이나 이런 회사들이 좀 움직이긴 하지만 그다음 보는 거는 이제 개발 쪽이겠죠. 이제 플랫폼, 이제 서방형 플랫폼 한 번 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펩트론이 여전히 이제 기대감으로 여전히 좀 잘 가고 있는 중이고, 인벤티지랩은 아직 이제 펩트론에 밀려서 최근에 좀 빠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만 인벤티지랩도 언제든지 뭐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은 나이백이라는 회사가 이제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한가를 급작스럽게 이제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은 비만 치료제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개발사들 보면 한미약품은 왜 이렇게 안 움직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미약품이 그거 말고도 이제 실적도 봐야 되고 이건 일반 제약사다 보니까 약간 조금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은 펩트론과 뭐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이제 나이백 같은 이런 이제 새로운 이런 임상 결과라든지 바이오텍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유통주들은 뭐 조금 많이 이제 흔들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이면 이제 위고비가 출시됩니다. 출시 이후 재료 소멸로 관련 종목들 차익 실현이 나올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제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도 제약 바이오 섹터 안에서 주목해 봐야 될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주목해 보면 좋을지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학회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좀 부탁을 받아서 정리 좀 해왔는데요. 네. 남아저는 이게 당장 이번 주에 있는 게 유럽 핵의학 학회라는 게 열립니다. 여기에 퓨처캠이 가서 이상은 발표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주가는 좀 일부 반영 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음 달에 있는 게 이제 한미약품이 참가하는 비만 학회가 열립니다. 결국 이제 비만 학회에 앞두고선 다시 한 번 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참가하는 기업은 한미약품인 거니까 한미약품은 더 주목해서 보시면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 ADC 월드가 열리는데요. 월드 ADC가 열리게 되면 여기는 리가켄바이오가 참석을 하는데 리가켄바이오가 참석뿐만 아니고 여기서 상을 또 받는
받을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보다 더 많은 수상을 할 걸로 알려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 거니까 리가켄바이오 같은 것도 누르게 되면 결국 모멘텀이 남아 있는 거니까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은 또 11월 6일부터는 면역 항암학회가 열리는데 최근 이것 때문에 GI가 또 올라가는 모습도 있고 다른 종목도 많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기업이 뭐 GI 이노베이션, 그다음 루닛, 그다음에 에이비온, Y바이오도 참가를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그다음 ST큐브도 참가하기 때문에 최근 뉴스 자체가 면역 항암학회 쪽에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최근에 뭐 에이비바이오도 많이 올라갔고 리가켄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LEC 이외에 면역 항암학회 쪽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이번 제약바이오가 죽지 않았던 시기에 한 번 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많은 학회와 또 기업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이 확실하게 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정리해주신 만큼 앞으로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한강효과와 함께 북한의 위협에 오늘도 테마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강 신드롬 테마주들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뭐 창투사나 제지주로 수급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출판사 예스24 상한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전장 한때 상한가가 풀리기도 했던 한세 예스24 홀딩스는 지금 다시금 상한가에 안착됐습니다. 뭐 예림당 도 지금 27% 넘는 급등세, 한국재지도 18%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앞서 저희 생쇼에서도 이 수급이 이번 주까지는 조금 이어질 것 같다 그러면서 뭐 콘텐츠 관련주를 편입해 주시기도 했거든요. 한강 작가 관련 테마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한강 관련된 거, 한강 작가님 관련돼서 움직이는 건 아마 뭐 출판 업계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책을 유통하는 쪽, 그래서 S24라든지 한세 S24 홀딩스가 상한가 가는 거는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명품고 여의도점을 한번 가봤는데 15일 전에는 아예 없다. 맞아요. 예,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15일 날 나온다 한들 그것도 아마 그날 다 팔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많고요. 어떤 게 노벨상을 받았는지 한번 보고 싶어 하겠죠. 그런 여파로 이번 주 한 중반, 뭐 늦으면 이번 주까지 끝까지 이제 이쪽은 좀 시세를 보일 텐데, 근데 이 한강 작가님이 쓰셨던 작품들만 가지고 이게 또 S24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게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많이 반영이 됐다가 아마 이번 주중 정도에 이제 마무리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지금은 좀 이쪽에 관련돼서 매매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지금 웹툰까지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좀 약간 오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북한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또 북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오늘 스페코와 빅텍 같은 중소형 방산 종목들 시세가 좋습니다. 오장 들어서면서는 뭐 드론 관련 종목들도 주목받으면서 뭐 JCN 시스템, 코콤 같은 종목들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가람 매니저님, 네. 지정학적 리스크 그전에는 중동 분쟁에 따른 이슈로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이슈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관련 종목들 하루 이틀 더 지켜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뭐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은 다시 내려갈 수가 있을 텐데 뭐 지수가 세게 못 올라가고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질 것 같다라는 확실히 있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비중을 좀 태우지 못할 겁니다. 비중을 작게만 해야 될 거니까 나는 뭔가 좀 비중을 태워서 하는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을 좀 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작게 해서는 저는 이번 주는 좀 끌고 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은 더 가져가 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정말 많은 이슈들 저희가 짚어봤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남은 5장 공략할 수 있을 만한 매수해놓은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매수해놓은 종목은요? 네, 일단 뭐 신고가를 간 종목인데 이 종목은 신고가가 사실 좀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ABL 바이오를 좀 갖고 나왔는데 네. 지금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불기둥을 한번 세우면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리가켄 바이오 다음 주자는 누구냐 이제 시장에서 그런 거에 대한 답으로 ABL 바이오를 선정한 걸로 보이고요. 외국인들이 한 136만 주 가까이를 매수하면서 금요일 날 이제 상승을 크게 했는데 오늘은 15% 이상 올라가는데 오늘은 1%대 상승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언제 올라갈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오히려 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부터는 한번 쫓아가 보시는 것도 저는 원래 이게 추세를 쫓아가는 거 이렇게 고점에 있는 거를 쫓아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쫓아가는 게 맞지 않나. 오래 기간 동안 봤을 때 4만 원 돌파가 굉장히 어려웠던 종목이었는데 이거를 굉장히 강한 거래량과 수급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번 4분기 내에는 기술 이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건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6월 말에 있어서 행사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물론 대표 말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기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25년 2월 달에는 ABL 301의 임상 1상이 종료되면서 일단 이상 진입을 하게 되면 마일스톤이 또 한 600억 가량 또 수령이 됩니다. 그 외에 또 25년 2, 3분기에는 또 자금 조달 이슈도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합치면 25년에는 더욱 기술 이전이 더 잘 되지 않겠나. 그래서 ABL 바이오 지금이라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평소에 추격 매수를 참 좋아하지 않는 편이신데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ABL 바이오 그 어려운 4만 원대를 한번 뚫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상승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거래일 외국인의 또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 점 눈에 띄고요. 목표가 5만 원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의 매수해는 종목 바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YC캠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글라스코 기판 관련 종목들 대부분 다 많이 올라가 주고 있는데 YC캠도 원래 따라가되지만 보통 하루 늦게 올라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종가 매수로서도 YC캠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내년도에 대한 소재 쪽에서의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YC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가람 매니저님은 YC캠 유리기판 관련 종목을 오늘 매수하는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현재 한 7%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목표가 22,000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와 YC캠 관심 종목에 지정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생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